머니무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우경제TV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22분으로 장 마감 8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마켓나우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할 부분이 일단 포장 재지 관련주가 다시 좀 뜨겁게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좀 포장 택배 수요도 급증하고 근데 이 골판지 제조는 계속 공급이 심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오늘 골판지 제조 관련주가 좀 많이 뜨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네. 작년을 우리가 한번 기준 삼아서 봤을 때 조금 아주 쉽게 좀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작년에 마스크가 제 기억에는 2020년도 1월, 2월경에 마스크가 아마 장당 뭐 한 100원짜리도 있었고 뭐 3장에 뭐 한 1,000원이 좀 안 됐던 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불과 2달 사이에 네. 그 한 장짜리 200~300원짜리 마스크가 한 장에 맞아요. 2,000원, 3,000원 하던 때가 있었죠. 그랬네요. 근데 까마득하게 그때 느껴지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못 구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맞아요. 뭐 금방 마스크 대란. 매진되고 네. 대형마트를 가면 이미 뭐 사재기가 성행이 되다 보니까 줄 쫙 서서. 한정된 시간에 그것도 뭐 1인당 5장 정도 맞아요. 구매 제한이 있었죠. 네. 자, 그때 마스크 관련된 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은 뭐 마스크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쉽게 사고.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희귀했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꾸준한 생산력을 꾸준한 매출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 적정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재밌는 게 작년에 장마가 뭐 우리 여름에 산사태가 좀 심하게 좀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해복구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수해복구 관련된 종목들. 맞아요. 그 단어가 그렇죠. 생각이 안 나네. 폐기물 관련주 네, 있었죠. 폐기물 관련주. 그다음에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세척해주는 뭐 파생되는 그런 산업군들이 맞아요. 특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모두 반납하고 나서 다시 원점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박스대란도 사실은 작년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이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가 된 거죠. 유통 시장에도 언택트 바람이 불다 보니까 당일에 주문해서 다음날 배송을 받거나 당일 새벽에 받는 새벽 배송. 그렇죠. 그런 어떤 배송 시스템이 조금 더 본격화되다 보니까 택배사들의 영업이익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와 파생되었던 골판지 수요가 딸렸다. 그 작년에 10월이었나요? 우리가 저기 네. 추석이 그 기점으로 전점으로 보더라도 이미 주가가 제지 관련 업종들이 좀 시세를 좀 한번 냈습니다. 네. 냈다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 좀 뭐 설 구정을 앞두고 다시 이제 이 실적이 좀 더 부각된 것 아니냐라는 모멘텀인데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대란은 맞죠. 지금 어떤 이슈냐면 설을 2주 가량 앞두고 지금 이 포장 박스 같은 이 수요 물량이 지금 부족화되는 이 대란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이 경기도 안산 소재의 대양제지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제지 회사가 이 골판지의 원료 베이스가 되는 골판 원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국내 기준으로 한 5만 톤 규모의 한 7%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서 이 유통 공급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 대형 이 제조 골판지를 제조하는 이 대형 회사를 기점으로 거의 뭐 이 주문을 원부자재를 조기에 이제 이 땡기면서 네.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 공급, 그러니까 즉 이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비슷한 사례 있었죠. 마스크가 네.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간적인 어떤 산업을 봤을 때 그동안 제지 산업이 이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세가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해 볼게요. 네. 앵커님,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 사업에 네. 장기 투자하시겠습니까? 골판지 관련 제조업에 장기 투자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전자, 2차 전지 관련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골판지 제조업이 수익성이 나쁘다. 그쵸, 이 그건 사업은 또 잘못된 아니지만, 것이다. 네. 이 사업은 아주 뭐 좋지 못한 것이다. 네. 라는 관점이 아니죠. 네. 자, 단기적 관점이에요. 투자를 볼 때 단기적 시장 공략 관점에서 이 제조업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단기간의 시세는 낼 것이다 라는 관점 정도만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지. 네. 자, 이게 실적에 들어와서 이게 외형 가치가 커지면 제조업을 좀 더 장악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이건 이 시세 확장성을 갖고 있는 산업군은 아니다. 즉 현재보다 나은 이 수요가 네. 더 많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베이스가 조금 개선되는 현상은 있겠지만 네. 다시 수급이 안정화된다면 이 산업은 이 기간 내수 산업에서 뭐 크게 큰 성장의 확장세는 없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지금 이 유통 이 대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골판지의 원부자재가 상승했기 때문에 골판지를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이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뿐이지 이게 이 수급 동향에서만 조금 더 지나간다면 다시 수익성은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약간 단기적 이슈다, 단기적 모멘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또 이 골판지 제조 택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그 택배 업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파업 대란까지 택배가 파업을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택배 무기한 파업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설날 배송에 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단가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택배업계에. 그러면은 택배업계 역시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관심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오전에 우리 수상한 공시에서 한번 네. 질문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택배 업체 배송 특수를 올해 2020년도에 누렸죠. 그렇죠. 사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네.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바로 택배입니다. 택배사들이 운임 지표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해진 고정 원가에 대한 비용은 이슈는 있었지만 수주, 즉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됐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이슈가 되고 있던 이 택배사의 파업 이슈는 택배사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택배 기사님들의 이 원가 경쟁력이 현실적인 어떤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괴리감이 좀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뭐 한 15년 동안 택배 운임의 기본 구간인 네. 2,000원이 한 번도 인상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열정페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자, 근데 이거는 시장을 좀 주도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물건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키면 대체적으로 한 하루가 아니라 한 이틀 네. 이틀 내지는 3일 안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2, 3일 걸리는 거구나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공룡 마켓으로 성장하는 쿠팡이라든지 뭐 대형 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들이 당일 배송이다, 맞아요. 새벽 배송이다, 이길 특급이다. 그다음에 뭐 간단한 건 단 몇 시간 만에 또 인편으로 또 받습니다. 네. 그런 이 물류 시스템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가적인 어떤 경쟁 요건을 갖게 된 겁니다. 뭐 이건 홍보 효과는 아닌데 요새 그렇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잠깐 배달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무겁게 트럭 안에 박스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갖다 주는 운임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 운임에 대한 네. 어떤 경제 효과,
경쟁력이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택배라는 어떤 이 전체적인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이 정책 논의 움직임이 있는데, 자, 택배 기본 운임을 좀 인상될 조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네. 자, 이 부분이 인상이 된다면 택배사의 수익성도 역시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자, 이 관점 때문에 택배 업체들인 뭐 CJ 대한통운, 그다음에 한진, 한일 익스프레스 같은 이제 택배 또는 이제 배송 관련된 물류 회사들이 네. 이제 이 부분에 따른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갖고 온 이 시대 흐름에 따른 일시적인 호황이에요. 일시적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와 컨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OTT 시장은 자,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 또는 영화, 그다음에 이 OTT 전용 영화 드라마들이 맞아요. 제작이 됐고 네. 또 실질적으로 또 흥행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훨씬 지금 시대에 걸맞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과연 집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TV를 볼 것이며, 그래서 좀 이런 관점에서도 투자를 우리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앵커님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겁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밤 9시가 넘어가면 갈 데도 없어요. 네. 집에 가야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이 영상 제작물을 본다든가 네.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소소한 취미생활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집에서 계속 TV 봅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넷플릭스 보는 그렇죠. 시간이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쇼핑 가고요. 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워터파크 가고 밥 먹고. 그쵸. 진짜 외부 만약에 활동이 10시간을 봤다면 한두 시간도 보기 힘든, 주말에 한두 시간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재미난 건데, 집에서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 가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이런 이 대형 이 음향 효과로 누리는, 이제 그 맛이 또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코로나19의 현 상황에 맞춰서 확장된 사업이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 퀘스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적당한 시세 차익 이후에 이런 코로나19의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을 어느 관점에서 이제 엑시트 전략으로 가고, 기피됐던 컨택트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좀 미리 저점에 선점해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 좀 일시적인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때문에 컨택트 관련주를 조금 저점에 저가 매수하는 기회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간이 3시 36분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71% 하락해서 3069.05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장중에 2%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락폭 조금은 줄이면서 1.71%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5% 하락하면서 96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장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장도 조금 좋지 않은 하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 중에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어닝 시즌 중이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 장 초반에 나왔잖아요.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대로 역대급으로 보면은 네 번째로 연간 영업이익이 높아서 뭐 그렇게 나쁜 뭐 수치의 영업이익은 아니고 좀 그래도 높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TV, 뭐 이런 가전 등의 온라인 판매가 양호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2%대 약세 흐름도 보이고, 근데 또 삼성전자가 오늘 새로운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특별 배당을 1,932원으로 역대급 높게 잡아서 이제 배당을 나눠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기대감이 분명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기대감은 아니고 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우리가 좀 뭐 지난 시간도 한번 월요일에 있죠. 네. 월요일에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한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한 35조가 맞나요? 32조죠. 32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네. 참 뭐 추정치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뭐 최근에 어떤 기간에서는 뭐 네 최고 번째. 이익률을 좀 달성했다. 최근에 네. 기점에서. 자,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올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네. 서프라이즈 효과로 이미 주가가 크게 움직였죠. 제 기억으로는요. 6만 원대에서 다시 9만 원대까지를 견인했던 거는 3분기 실적 호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11월을 기점, 그러니까 10월 말에 발표됐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이 실적 모멘텀을 좀 가져왔는데 네. 자 이제 4분기가 돼서 깜짝 실적이 또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10만 전자 왜 안 가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주가는 아무리 유동성 장세라고 하더라도 단기 시총에서는 이 고구간이다. 단기 고밸류 구간이죠. 삼성전자의 장기적, 중장기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인식을 갖고 있지. 이걸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반도체 부문에서 이 깜짝 실적이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자, MI 사업부라고 불리우는 휴대폰에 대한 어떤 판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은 언택트 시대에 맞게 들어간 PC용 서버 스토리지 관련된 매출의 증가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익 향상으로 반영됐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죠. 자 이제 2021년부터는 필두로 하는 지금 삼성 고덕의 5호기 공장 단지를 지금 짓고 있는데 자 2025년 준공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은 다 뭐냐? 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해서 이게 다 PC나 디스플레이, IT용으로만 갈 것인가? 아니죠. 자 전기차, 수소차 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전장 사업에 관련된 이 메모리 수요가 이제 또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간 거고 저는 향후 10년간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확장세는 뭐 계속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신규적인 어떤 진입은 좀 불가능해요. 이미 도시화도 도태됐죠. 중국에서도 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10년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뭐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술 격차가. 그래서 국내 시장, 전 세계적인 어떤 마켓 쉐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네. 대만의 TSMC가 3파전의 어떤 양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인텔이 갖고 있는 뭐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나노 7이죠. 이 기술에 대한 오더, 즉 임가공을 삼성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TSMC도 일부 수주 효과가 좀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이 수주를 많이 따오면 따낼수록 만들어냈을 생산 캐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오히려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는 훨씬 더 고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10만 원 갑니까? 15만 원 갑니까?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들어가면 어떻겠냐. 지금 저점 매수를 보고 일단 삼성전자 담자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 제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83,000, 8만 원 깨지면은 관심 가세요? 저는 관심 갈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비싸지 않나. 왜냐면 이게 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네. 8만 원 미만에서 1차 매수 구간을 봐요. 8만 원 미만.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대형주, 특히 대형주는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실적적인 어떤 이 모멘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 관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주는 구간 또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대형주도 그 다음날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구간 안에서는 우리도 주식을 언제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 83,000원이면 엊그저께 뭐 9만 원대 있었으니까 지금 싼 거 아니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착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눈에는 삼성전자가 엊그저께 4만 원짜리를 보여요. 그렇다면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어떤 이 매수 구간은 7만 원대가 아닌가. 아, 7만 원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대형주의 기준점은요. 우리가 21선이라고 불리우는 한 달 주가. 네. 그 다음에 61선이라고 부르는 3개월 주가입니다. 왜 21선이냐면 월화수목금 5일을 일주일 기준 주가선인 5일선이라고 부르고 20일을 우리가 한 달로 봅니다. 자, 5일씩 곱하기 4는 20일 한 달이죠. 네. 자, 그래서 61선을 3개월로 보는데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61선의 미만에 도달했을 때 조금씩 주식을 산다.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삼성전자를 사야지. 근데 61선 기점으로 이탈이 될 때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도달이 됐을 때 61선의 기준 주가는 바뀌죠. 네, 그쵸. 주가가 움직이고 내려가니까요. 그쵸. 당연히 바뀌죠. 네. 바뀌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달에 61선 내올 때. 만약에 도달이 안 되면 2월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액이 왔을 때 사는 습관을 들어야지 중장기 투자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 있는 투자가 되는 거고. 자, 단기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틱틱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서 오늘 구간에 팔 수 있는 구간 저도 물리고 네. 여러분들도 다 물립니다. 성공률이라는 건 사실은 그 순간순간의 어떤 이 매수도 원칙을 좀 잘 지키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잠깐 한눈판 사이 또는 잠깐의 욕심 아니면 조금 더 하는 그 네. 순간의 어떤 호가 욕심 때문에 뭐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지 못해서 물리게 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가, 기준선을 좀 정해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단기 종목에서는 익절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잘 사놓고 물려요. 네. 잘 이익을 보는데 물려요. 그렇다면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간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익절가 저는 2%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0.5% 수익을 보더라도 나는 0.5% 만족한다. 커피값이라도 벌면 된다. 그게 성공 투자입니다. 그렇죠? 기준은 다 100만 원, 다르니까. 200만 원, 1000만 원 1억 물려 있는 것보다 네. 오늘 2,000원 먹는 게 잘하는 투자라는 겁니다. 자, 종국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자, 우리는 1,000원, 2,000원 벌어서 부자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좀 그어서 그 기준가 안에서 오면 매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대형주를 살 때 지금 구간이 너무 싸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자는 아니죠. 10년 후에 83,000원짜리가 15만 원 갈 수 있는데 왜 83,700원짜리를 지금 두려워하시는 거죠? 근데 10년 후에 15만 원이 안 간다면 자, 그 역행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밖에 없지만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의 해마다 일본 기준의 성장률은 완연했다. 이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면 좋고 그래서 잘 사는 구간이라면 자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지지선 이탈 이 구간을 설정해서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삼성전자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61선 기준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탈했을 경우 조금씩 담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삼성전자까지 오늘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양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고 이제 내일장은 어떨지가 또 기대가 돼요. 근데 오늘장을 보면 개인이 이 하락세에서 저가 매수로 지금 들어온 건지 1조 9천억 원을 담았어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3천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어떻게 장을 뭐 더 이상 뭐 언급해드릴 게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1월 아마 중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3,000포인트의 지지 부분, 그 다음에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가 된다면 3,200포인트 안에서 박스권 매매 형태로 수급동이 될 것이다. 자, 대형주가 상승을 해서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여기서 조정 국면이라면 다시 대형주가 움직이는 흐름 때문에 지수는 3,000선에서 3,200선 박스권 횡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어김없죠. 그렇지만 3,000선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힌트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 증권의 신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우리가 조정 장세라고 보는 구간, 즉 기업의 내부 결산 실적을 발표하는 구간,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6주간 전, 즉 6주간 전이 구정 연휴가 기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빨라졌죠. 2월 2월 9일인가 10일인가요? 자, 2월 네. 10일까지는 상장법인 대다수의 상장법인들이 내부 결산 시점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온 공시는 하나입니다. 매출액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가 나가죠. 이때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확연하게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자, 내부적으로 회사에 리스크가 있거나 4개년도 사업년도에 연속 손실이 있거나 50%를 초과하는 순손실이 있는 법인들은 공시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 공시 뜨면 흔들리네요. 감사 보고서 가기 네. 전에 이미 회사 뭐 죽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장으로 진입되는 이 구간 구정을 전으로 해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잘 해야 된다. 누누이 좀 말씀드렸죠. 네. 자, 이제 조정 장사는 2월 초순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이다. 1월 말까지 최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실적 공방이 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주겠지만 그 수요일을 이후로 기점에서는 악재성 어닝 쇼크 종목들 내지는 한계 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장세 자체가 공포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이끄는 것은 개인. 작년에 신규로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가 뭣도 모르고 계속 그냥 담는 거예요. 자, 표현을 좀 거칠게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학습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돈을 잃어봐야 주식에서 살아남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반드시 좀 집중해 주시고 자, 우리가 현금 비중을 충분히 해둔다면 공포장, 급락장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 점을 각별하게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월 초부터는 공포장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지금부터 현금 비중을 늘리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마켓나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다시 시작할 거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